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똥철학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오늘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 생각을 좀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즐거운 고민을 하다가 그냥 퇴근길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얘기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한번 나도 얘기해보면 어떨까, 저만의 시각도 있을 거니까요.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퇴근했는데, 오늘 그 썰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주제가 성공과 실패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성공은 뭐고 실패는 뭐다라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것에 이런 단어, 명사에는 정의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한번 이렇게 내려보면서 실패는 뭐고 성공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정확히 정의가 뭔지를 제 나름대로 한번 한자풀이를 통해서 썰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성공이란 말은 이를 성자에다가 공자를 씁니다. 이때 공이라는 말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일. 옛날 한자말로. 그러니까 이룬다, 일을 이룬다 라는 소리예요. 이때 일은 남의 일이 아니겠죠? 내가 계획한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란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룬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성공이에요. 그 크기가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계획한 일을 이루는 것 자체를 성공이라 부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큰 것을 성공이라 부르고 작은 것들은 에게 그게 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남들을 낙담시키거나 심지어 본인을 낙담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려야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고 내가 제대로 된 철로 안에 들어와 있는 기차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실패는 어떨까요? 실패라는 것을 이렇게 한자로 써보면 이를 실자에 패배할 패, 즉 무너질 패자를 씁니다. 잃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잃고 무너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실패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 실자에 주목을 해야 돼요. 한자에서는. 사실은 이 일을 실자를 되게 많이 쓴다고 해요. 그 예로 뭐가 있냐면 실격 같은 거. 자격 격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격을 잃었다. 그래서 실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실업이 있겠네요. 이게 일업자거든요. 직업 할 때 그 업자인데 이 일을 잃는 것, 직업을 잃는 것, 이때 일자가 바로 일을 실자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저희는 실자를 되게 많이 써요. 실업 이렇게 실패라고 실격이라고 하는데, 실패도 같은 한자를 쓰기는 합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은 일타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때 실제 숨겨진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거든요. 한자어는 말 그대로 의미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숨겨진 한자 뜻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한자 뜻이 뭐냐면, 바로 여기서 숨겨진 뜻이 뭐냐면 잘못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실 자체가 잘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언. 말씀 원자를 쓰는데 말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실언이에요. 이때 만약에 잃다라고 해석해 볼래요? 잃는 거, lose. 말을 잃다? 말이 안 되죠. 실언의 뜻이 말을 잃답니까? 아니죠. 이때 실자는 뭐냐 하면 잘못하다, 그르치다라는 그때 실자예요. 그런 실언한 건 말을 그르쳤다, 말을 잘못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도 같은 한자예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무너지는 걸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르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일을 잘못해서 내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실패라고 합니다. 잃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얻고 잃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 인해서 패착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실패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일을 내가 잘못해서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을 실패라고 정의해야 맞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실패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나 그것보다 더욱 가혹하게 실패를 죄악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아시아인, 그중에서 한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입니까? 정말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렇게 빨리 일어났을 만큼, 그리고 세계 선진국, 10대 선진국 안에 들어갈 만큼 정말 위대하고 똑똑하고 그 중심에는 교육과 그리고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부정을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거에 좀
다운사이드랄까? 약간의 부작용 같은 게 있다면 그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경쟁에서 도태된 것들을 전부 실패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낙오자가 생기겠죠. 그럼 자살률이 높아지죠. 덩달아. 그렇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학에 납방하고 성적이 안 놀아. 그럼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니까 열등하다고 무시당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자살률도 높고 여전히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저희 학생들이 가장 자살률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그래 행복한 거랑 성공이랑 실패랑 뭐가 중요한지를 따지면 그때는 이제 정말 철학적인 개념에 많은 토론을 해야 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오늘은 어쨌든 성공과 실패니까 제가 계속 이어서 말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성공한 삶, 실패한 삶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삶, 말 그대로 인생이죠.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어떤 거냐. 성공과 실패는 그냥 단어일 뿐 이 성공을 하는 인생, 성공을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어떤 거냐. 즉 인생에 대한 한자부터 알아보죠. 사람 인자에다가 생을 쓰잖아요. 말 그대로 이거의 뜻은 삶. 인간의 일생, life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명 또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고 사는 삶을 성공하는 인생이라 부르고요.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을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부르겠죠. 이게 성공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삶의 정의가 될 것 같아요. 자, 성공하는 삶은 정말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애초에 얘기하는 자아실현이니까요. 내가 계획한 걸 이루고 사는 것, 목표한 걸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실현이죠. 때때로 너무나 큰 성공, 작은 성공 이렇게 나눠가지고 작은 성공에 크게 감동하지 못하고 감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큰 성공을 못 지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큰 성공을 했다고 또 거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그랬어요. 성공이란 게 참 나쁜 스승 같다. 왜 나쁘냐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에게 마약같이 주입을 하거든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그게 엄청난 성공이 주는 마약 같은 작용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한번 무너지면 크게 땅바닥까지 추락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게 도취되어 있으면 나쁜 스승을 섬기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너무 크게 이렇게 경배하고 할 필요도 없지만 또 작은 성공이나 일상 속에서의 성공을 너무 경시할 필요도 없어요. 작은 성공이 없으면 큰 성공이 없거든요. 애초에 한 번에 빵 하고 큰 성공을 때리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저는 실패하는 삶, 실패하는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듣고 말을 해온 건데 어떻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돼? 때때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커먼 센스로 생각해 보면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그 실패를 딛고 또 나은 내가 되면 언젠가 성공한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봤어요. 어느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미국에 있는 어떤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자수성가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와 돈을 획득한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을 길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자인 걸 알아보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 비법이 있으면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 비법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 내가 바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꽃방귀를 끼면서 얘기를 하죠. 당신 정말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내 비법을 당신에게만 특별하게 알려줄 테니까 내일 새벽 7시에, 아침 7시에 요 앞 해변가로 나와. 나오면 내가 당신만 특별히 그 비법을 알려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집에 돌아가죠. 혹시나 하는 마음과 설렘으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꼴딱 새고 그 다음날 새벽에 7시가 뭐예요? 6시부터 그 부자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부자는 시간에 맞춰서 딱 정확히 7시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부자가 된 그 비법을 나에게만 알려준다는 그 황금 비법을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럼 내가 뭐든지 다 하리라. 당신이 시키는 건 전부 다 할 테니까 제발 알려주시오. 그래, 알려주마. 모두 팬티만 입고 속옷만 입고 당신은 지금부터 저 바다로 들어가시오. 그럼 내가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서 알려주리다. 그러면서 그 남자는 반신반의하면서 내가 다 한다고 했으니까 속옷만 남기고 이제 다 벗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들어가요. 첨벙첨벙. 그 아침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바다가. 그쵸?
부자한테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까? 아니, 더 들어가. 더 들어가시오. 더 깊이 들어가시오. 조금만 더 들어가서 또 뒤돌아봅니다. 너무 추웠던 나머지 오들오들 떨면서 이 정도면 됐습니까? 어서 비법을 알려주시오. 나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얼마든지 줘도 좋으나 비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요. 아니, 아직 때가 아니요. 더 들어가시오. 더 들어가시오. 더 들어가시오. 이렇게 실랑이를 몇 번 하고 그 남자는 거의 물이 여기까지 차오를 때까지 들어갑니다. 너무나 바닷물이 차갑죠. 오들오들. 저 체온증 때문에 거의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부자의 비법이 알고 싶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소리내서 외칩니다. 제발 비법을 알려주시오. 한 번만 더 들어가면 나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마 물에 빠져 죽을 것이요. 그때 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다 왔네. 자네 거의 다 왔어. 들어가시게. 조금 더 들어가시게. 결국 이 남자는 마지막 믿어보기로 하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이 차올랐죠. 물이 얼굴을 다 덮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 신호가 나오지 않아요. 부자가 어떤 말을 더 하지도 않아요. 이 남자는 그 물속에서 그 부자가 꺼내주거나 어떤 말을 해주길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그 세차는 바닷가 안에서 계속 숨을 참습니다.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죠. 조금만 더 참으면서 제발 그 부자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고 이제 그만 나와. 당신을 테스트한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비법을 알려주겠네. 라는 말과 함께 자기를 구해주길 기다립니다.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숨이 턱까지 차오른 그 상태에서 물 밖을 나옵니다. 어프 하고 나오죠. 그리고 화가 나서 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멱살을 잡고 한마디를 합니다. 나를 놀리는 것인가? 내가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지. 당신 보고 나를 죽이라고 했나? 죽이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나?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진짜 죽을 뻔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어째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부자가 한마디 합니다. 바로 그거네. 바로 그거야. 당신 물속에서 뛰쳐나올 때 무슨 생각을 했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조금만 더 있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 그 순간이네. 그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함. 그 한 단어, 간절함이래. 그 간절함이 있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고 너는 네가 계획한 대로 부자가 될 것이고 이루고자 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해오던 그 간절함이랑 비슷해요. 실패는 간절함하고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패가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있겠지만 굉장히 드물죠. 대부분은 시행착오를 거쳐야지 높은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실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죠. 하나는 자빠지는 부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멘탈이 약하죠. 한 번에 실패하고 영원한 실패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한 번 실패한 거고 두 번 실패한 거지 언제까지 내가 실패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실패는 자기의 자존감을 깎아먹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방어기제를 치는 겁니다. 이 뇌에서 내 자아에 대한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면 주저앉죠. 그럼 거기서 이제 바운더리가 형성되고 거기까지가 자기의 안전, 세이프티 존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맞지 않는 옷이라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이면서 평생을 삽니다. 썩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후자는 어떤가? 영원한 실패하고 순간의 실패를 잘 구분하는 사람들이죠. 이 실패를 통해서 간절함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간절함을 쌓아야 됩니다. 오늘 수학시험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내일도 낙방하리란 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 간절함이 내 행동을 추구하게 만들죠. 더 앞으로 밀죠. 그러면 내일은 수학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또 실패하더라도 또 점수가 올라갈 겁니다. 실패 속에서 원인을 찾아내게 되는 게 바로 간절함이 원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실패했는가? 왜 나는 성공에 이르지 못했나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과정. 그게 바로 간절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만이 결국에는 성공으로 갈 수가 있죠. 이 성공과 실패라는 거는 참 종이 한 장 같은 거예요. 이것 역시도 이 둘 사이도 종이 한 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all or nothing이거든요.
자, 직업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말고는요.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고 말고는 한 문제 차이로 결정되잖아요. 한 문제 덜 틀렸다고 변호사에 준하는 자격으로 합격시켜 줍니까? 아니요. 한 문제 더 틀려서 떨어졌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에서 한 문제 덜만큼 틀린 것만큼 월급 주고 공무원 생활하게 해줍니까? 세상이 그런가요? 아니요. 오직 pass or fail 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자원 자체가 유한하고 이 유한한 걸 이 n분의 1로 다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득실득실 많아요. 이런 것들을 시험이나 자격을 통해서 나눠놨는데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은 교훈 하나는 이겁니다. 내가 99.99%의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그 0.001%가 모자라면 그건 낙방입니다. 낙방이죠. 실패라는 말이에요. 다만 이 실패가 순간적인 실패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열등한 게 아니에요. 다음에 이 0.01%를 채우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주저앉아 버리면 이거는 정말 영으로 회귀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게 바로 퇴보예요. 퇴보. 이 퇴보는 정신적인 퇴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걸 다 의미하죠. 근데 자존감의 퇴보가 불러올 이 정신적인 퇴보는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내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벌써 뇌가 감염이 된 거죠. 자존감의 하락, 실패라는 그런 바이러스에. 이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실패해도. 근데 간절함을 쌓고 다음을 준비하고 계속 찾아 나가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고 모든 어려움에는 동시에 기회가 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래요. 역경들이 찾아와요. 분명히 그 속에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반대로 내가 아주 불 들어올 때 노조라는 식으로 굉장히 기회가 많아. 여기저기서 날 찾고 여기저기서 날 막 원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속에 어려움이 꼭 있다니까.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간절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또 그리고 기회 속에서 자만하지 않고 어려움을 분간해서 잘 피해가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 바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은 바로 이거 보고 하는 얘기예요.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절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패를 극복하고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자아실현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을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방식, 정말 회색존이라는 게 없어. 흑백 논리로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꼭 사람이 성공과 실패로만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가? 아니죠. 그런 사회는 분명히 건전한 사회가 아닐 겁니다. 인류애적인 것도 아니고 자아실현에 제가 9가지 제가 지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거기 그 매슬로우가 쓴 그 책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심리학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학자이자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라 라는 말을 남기세요. 정말로 유명한 말인데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 성공이란 거 중요하지. 성공이 곧 자아실현.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 모든 것,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자기 만족들. 그런 사람,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성공이 될 수 있겠고 자아실현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결국 정신적인 것 밑에 놓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누리면, 물질적인 걸 누리면 정신적인 게 더 추구가 안 될 것 같지 않으시죠? 그렇죠? 정신적인 게 가장 상위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남들이 뻔질나게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성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 플러스 정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정신이라고 하는 건 바로 value를 얘기합니다. value,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라는 말은 이 가치의 또 한자를 또 풀이해 보면 말 그대로 그 존재 자체가 물건이면 물건, 사람이면 사람, 어떤 생물이면 생물 그 존재 자체가 가지는 쓸모, 그러니까 쓸모를 현대어로 바꾸면 중요성이거든요. importance,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공은 세상의 흑백 논리로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1,000만 원 목표로 해서 벌었어? 그럼 나 성공했네? 못 벌었어? 실패했네. 이게 성공과 실패라면, 흑백 논리라면 가치라는 것은 이 1,000만 원이 상대적인 거거든요. 정말 절대적인 빌 게이츠한테는 1,000만 원이 뭐죠? 껌값도 아니에요. 그쵸? 발의 체인은 그냥 동전 한 입도 안 되는 돈일 거예요. 그쵸? 재산이 70조 있는 사람한테는 이건 돈이 아니에요. 먼지 같은 거지. 근데 반대로 돈이 아예 없는 사람, 학생이고 10살짜리 꼬마한테는 이 1,000만 원이 뭐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꿈과 같은 드림이에요. 가치는 상대적인 걸 얘기합니다. 지극히 상대적이죠. 그래서 value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가치는 이거의 의미를 지니고 누구에게 이거의 가치는 이만큼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신적으로 자아실현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이 상위에 위치한 그런 욕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남들이 흔하게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아니라 패러다임을 조금만 바꿔서 우리 생각해 보면 성공이라는 게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 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게 가치 있는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 그것만큼 더 의미 있고 더 이타적이고 더 자아실현, 궁극적인 정신적 가치가 뭐가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얘기로 한번 썰을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